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빼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새롭게 됐습니다. 이거를 거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자기들 거장 하든지 20세대 미만 같으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하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그냥 누가 조합장 뽑아놓으니까 감옥 속하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한다. 차라리 공공이 좀 해달라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똑같이 공공이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존의 주민합의체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은 밑에 설명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공공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냥 조합장들 쌓아서 갖고 그냥 임원들 쌓아서 갖고 안 되겠다. 그냥 우리는 공공이 하도록 해달라.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조합으로 가기 전부터 공공이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실제 공공한테 지정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 그러면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자, 그러면 특례법 18조에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이래가지고 시장 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여러 개 다가 아니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 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인력적인 뭐나 전문적인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 등 네가 해라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첫째,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있는 경우 드물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당군수가 직접 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단지를 보니까, 구역을 보니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진행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많은 경우에 이제 자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볼 땐 니네들 추정이 어렵다 같다,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인데, 이거는 법 54조 사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느 거냐? 54조 사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되어도 인정되는 경우는 그냥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드물겠지만 보니까 너무 법을 위반해가 많이 했다, 취소 이렇게 했을 경우는 직접이나 바로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국유지 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 공유지와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2분의 1 이상이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야 시장이 해달라, 토지주택공사가 LH가 해달라 라고 동의를 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 뭐냐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시당군수가 직접 해주거나 그 다음 LH로 지정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때가 많이 있습니다. 된다면 시당군수가 직접 해달라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 비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관할에서 해달라, 공공이 해달라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런 게 규모가 적은 거니까 많아봤자 1,200명 정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대행해서 하도록 하는 것들이 고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관할관청에서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대요. 정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를 하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니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식의 사업, 세 가지 사업 중이겠죠.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한다. 그 다음에 지행자는 누구다. 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또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합의체를 뒤에 보시기에 나오고 있지만 합의체를 만들었다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싸움박질만 하고 진행되는 게 없어가지고 소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 그냥 이쪽에서 해달라 그러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고시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서 활동해오던 주민합의체하고 조합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죽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죽이느냐? 해산총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할관청으로 해산인가가 뭐 또 나와야 되느냐? 복잡하죠. 그런데 법에 딱 명시해놨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걸로 본다.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사망신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7강좌고 R119.co.kr에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또 뵙겠습니다.